미래일타 투자자문의 최진문 대표입니다. 건물주를 꿈꾸는 MC 김성희입니다. 집값 전망에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저번에 하셨더라고요. 예전에, 그거는 혹시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산 집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가 산 집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큰 틀에서 집값 전망은 그냥 참고만 해야 되지. 내가 살 집은 또 어떤 급매물을 잡냐에 따라서 또 시세 차익을 또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집값 전망만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시장은 그냥 참고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역이나 그다음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값이 폭락할 거다라고 네네네.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주택자들보다는 무주택자가 많더라고요. 집이 없는 사람들. 네네. 근데 아무래도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래도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네. 그죠? 왜냐면 나는 못 샀는데 집들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 버리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심리들이 좀 있으니까 좀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금융권 있잖아요. 금융권. 증권사나 은행사의 주 수입원은 금융상품 수수료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운용 수수료나 네. 뭐 판매 수수료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요새는 다 그렇진 않은데 네. 금융권 종사자들이 특히 이제 부동산 내에서 좀 약간 비관적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고, 이유가 뭐예요? 금융권으로 돈이 와야 되니까 그러려면 부동산보다는 금융상품에 투자라. 그 말이 맞네요.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 무주택자들도 좀 그런 경향이 네. 있으시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금융권 종사자들도 그렇다. 좀 집값 폭락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시다. 네. 그리고 과도한 집값 상승으로 국가 경쟁력이 좀 위태롭다, 이렇게 뭐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뭐 다양하게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유튜버나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그 부동산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개인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부동산 전문가, 뭐 네. 저를 포함한, 그죠? 전문가들이 될 수 있고. 네. 왜냐면 이제 매매가 이제 원활하게 빨리 돼야지 본인들 또 수입이 또 창출이 되는 부분도 있는 네. 거잖아요. 아무래도 부동산이 침체돼 있는 것보다는 좀 화랑이 되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다주택자들 입장은 어떨까요? 다주택자. 집값이 올라야 하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자기가 이제 자산이 불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다주택자들. 그다음에 이제 언론 같은 경우에는 가끔 왜 신문 보면은 왜 분양 광고 많이 있잖아요. 많죠. 네, 근데 그거를 약간 좀 부동산이 오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네네. 자기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네네. 또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쵸? 역시 네. 나에게 위로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네네. 만들어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오를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부동산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겠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 올 초에 올해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네. 뭐라 했냐면 제가 상저하고라고 그랬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초반에는 좀 침체가 될 거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압력이 커질 거라고. 맞아요, 그러셨어요. 네네네. 예, 기억나시죠? 네. 조금 이제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잠시주공 5단지나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불과 한두 달 사이에 한 2억 정도가 이미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요? 네네. 전반적으로 지금 급매물들이 많이 소진이 되면서 조금씩 좀 상승 여력이 좀 쌓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3기 신도시를 좀 급하게 좀 발표한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강남 집값을 잡진 못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네. 이제 조금씩 좀 오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있는 겁니다. 한동안은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그게 이제 오르는 폭은 작년 여름처럼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를지 혹은 네. 서서히 오를지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부동산 업계 종사자이기 때문에 100%는 믿지 마시고 네. 본인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저는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살려고 하면 좀 빨리 서두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파시는 분들도 좀 급한 게 아니면 조금 네. 더 기다리시는 것도 저는 지금보다는 좀 오를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편이죠,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떻게 그게 이제 좀 또 전망이 아까도 있을까요? 말씀드린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일단은 뭐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청약을 노리시는 게 맞고요.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가점이 높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청약을 노리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네. 적극적으로 분양권을 좀 사시든지, 그러니까 금액에 맞게 분양권을 노리든가 아니면 또 급매물을 노리시던가 이런 전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저축을 해서 그 아파트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은
소액으로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자산을 불려서 나중에 그거를 처분해서 아파트로도 갈아탈 수도 있잖아요. 네. 자산에 맞게 또 자기 상황에 맞게 좀 전략을 짜서 움직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지금 대출 규제가 너무 맞아. 심해서 자금성이 융통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 있잖아요. 네. 다주택자들은 여기서 더 좀 벌리기보다는 투자를 좀 자제하고 현금 확보를 좀 하시는 것도 리스크 방지 측면에서는 더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항상 중용의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중용. 그러니까 뭐냐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른다고 하는 거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네. 또 너무 폭락한다는 얘기도 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네. 그런 시각이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